팬데믹 시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말할 필요 없이 거리두기죠. 자,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지셨죠.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많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주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바로 쇼핑.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쇼핑, TV를 보더라도 쇼핑. 계속해서 우리는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이유가 있겠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대형 TV들이 물류창고에 줄지어 섰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2020년 해외 온라인 쇼핑은 전년 대비 무려 48%가 증가했다고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한쪽 창에 쇼핑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쇼핑 행태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짜증도 내시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걸 쇼핑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싫습니다. 쇼핑 중독이라기보단 쇼핑 과몰입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라든가 금단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 과몰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과몰입되기 쉬울까요? 바로 우울할 때입니다. 자, 실제로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Psychological Science라고 하는 저널에서 신시아 크라이더라고 하는 연구자가 우리가 언제 쇼핑에 과몰입되기 쉬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했죠. 새드 이벤트,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겁니다.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 혹은 떨어진 나의 자아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죠. 왜겠어요? 소유의 반대가 뺏기는 거죠. 뺏긴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 반대인 무언가를 다시 가져온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적한 사람은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떨어진 자아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여기서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아, 나 우울해. 즉각적으로 재빨리 나를 끌어올리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유혹을 받는 거죠. 우울해? 가지자. 가장 빠른 방법인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게 바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바로 쇼핑이죠.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우울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외로 보편적인 본성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럴 때 내가 가지려고 하는 물건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 혹은 나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 안 좋은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질 때 이 두 종류의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더 눈에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A.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좋아하는 물건. B. 안 좋은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나의 욕구에 더 잘 부합되는 형태는 당연히 A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교수님 연구실에는 다 있는 노트북 받침대를 샀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노트북을 안 씁니다. 저는 그 인터넷 쇼핑몰의 VVIP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그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울한 상황, 떨어지는 자아의식,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때 그걸 가장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쇼핑. 이 흐름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오른쪽에 나를 지나치게 바라보는 셀프 포커스. 이 셀프 포커스가 바로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나만 봅니다. 이게 우울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화가 난 사람은 상대방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난 사람은 거울을 보게 하면 화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거울만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한 사람은 거울을 치워주라는 얘기도 하죠. 즉, 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이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으로 우리는 쇼핑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가지고 있고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결국은 나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해서 사는 이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대동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으로 사람들이 쇼핑 과몰입이 일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온라인 쇼핑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의 우울감으로 인한 쇼핑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누군가와 잠시라도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셀프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쇼핑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을 잠시 빼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혹은 그 물건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새로운 보상 도구를 만드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쇼핑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획득한 물건, 소유한 물건을 통해서 나를 끌어올리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한테 보상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쇼핑 과몰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야, 오늘 나한테 뭔가 칭찬해줘야 돼, 나 오늘 나한테 무언가 보상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쇼핑을 하잖아요. 참 인간은 재밌게도 그 마음의 배고픔을 물건이나 제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의 허기 혹은 마음의 배고픔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고맙다는 얘기를 내가 듣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허기는 엄청나게 채워진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이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평상시에 답장을 못했던 학생들로부터 온 수많은 이메일에 일일이 그날 답장을 하신답니다. 미처 답을 못했던 학생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에 친절하게 답변을 쭉 하시면 그날 저녁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메일이 10개 혹은 20개가 되돌아오죠. 그 교수님은 배가 부릅니다. 마음의 배가 부른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허기를 물질로도 채울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마음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분들은 자기의 쇼핑 욕구를 혹은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관찰되는 결과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없으시다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드세요. 왜? 라면 먹으면 배불러요. 실제로 쇼핑센터에 가면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볍게 요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치면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이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배부르지 않게 어느 정도의 허기만 달래줄 정도로 스낵 코너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왜? 거기서 갈비찜을 먹으면 이제 체력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포만감을 느껴서 카트라고 하는 그 빈 공간에 아무것도 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이용할 수도 있죠. 내가 무언가 지름신이 왔다고요? 지금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2개를 끓이셔야 되죠. 계란도 2개 넣고 만두도 한 3개쯤 넣으세요. 포만감을 느끼면 나는 이제 마음의 빈 공간을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는 가능성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에는 보복 소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 강렬하게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소비한 사람들은요, 그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충동이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입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대부분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을 풀고 쇼핑하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의외의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보상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잠재적인 생각이 쇼핑에 대한 과몰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보상할 수 있는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은 맥주 2병을 마시면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맥주 2캔을 마시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루에 맥주를 5000cc를 마셔도 어디까지가 좋은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어느 날 심심해서 맥주 한 캔을 딱 타고 마셔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맥주가 이런 맛이었구나. 팬데믹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갇혀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우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며 그 좋아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제일 만족스러운가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섭취하거나 소비하거나 아니면 가져야 행복한 사람인가? 팬데믹 시대의 우울감으로 인한 쇼핑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누군가와 잠시라도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보상 도구를 만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라면을 드세요. 맥주를 먹을 때 이렇게 씹으면 맛있구나. 쥐포를 약간 뜯어서 입에 넣어보죠. 그리고 땅콩 2개를 다시 씹어봅니다.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2개를 끓이셔야 되죠. 계란도 2개 넣고 만두도 한 3개쯤 넣으세요. 자, 라면은 2개 먹어야죠. Watch a flower grow, breathe the air of another day alive. 그런데 쇼핑. 저도 그분한테 많이 당합니다. 그 무섭다는 지름신. 골라봐요. 여기 있는 거 다? 콜. 후회하지 마. 저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물건들을 구입하는 편인데요. 그 지름신 때문에 저도 사놓고 사실 포장만 뜯었고요.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 후회하는 물건들, 왜 샀나 싶은 물건들 정말 많죠. 제가 매년 연말에 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그 해 산 물건들을 쭉 한번 살펴봅니다. 대부분 정말 큰 반성과 후회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그렇다면 이 무섭다는 지름신에게 당하지 않고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The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 야,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큰 용어들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휴리스틱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알아둬볼 필요가 있죠. 사전에서 휴리스틱이란 단어의 정의를 찾으면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림셈법?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풍경화를 그릴 때 사피연필이나 아니면 손가락 갖고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죠. 사실은 그런데 정확한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측량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사생대회 갈 때 측량기사님들을 초빙하지 않죠. 왜겠습니까? 대충 이러면 맞으니까요. 그림을 나중에 본 사람들도 대충 구도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대충 맞게 만들어주는 모든 마음의 생각법들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떡볶이는 어디서 먹어야 돼? 대충 신당동 가서 먹으면 대충 맞죠. 이런 식의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휴리스틱을 매일매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앵커링. 앵커가 영어로 닷이죠. 닷을 어디다 내립니다. 그게 앵커링이죠. 닷을 내리면 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어저스먼트, 이동을 많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줍니다. 워싱턴 엘렉티드 프레지던트, 워싱턴이 언제 당선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뭐 한글 창제일, 옛날 이렇게만 대답하죠. 언제인지 잘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에 물이 끓는 지점, 보드카가 어는 지점,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추정치를 먼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앵커를 주는 거예요. 워싱턴의 대통령 당선된 해는 1776년 근방이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이 끓는 온도는 212도보다 낮거나 높다. 보드카의 어는 온도는 화씨 32도보다 높거나 낮다. 그냥 숫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러면 몇 년도에 당선됐을까? 몇 도일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 앵커에 아주 쉽게 농락당하더라는 겁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해는 1788년입니다. 그런데 1776년이 앵커로 제시되니까 1781년이 평균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이 끓는 온도, 실제로는 167도에서 물이 끓는데 앵커가 21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75도, 167도까지 내려가질 못하고 212도로부터 많이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숫자든
앵커의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 있고요. 임의의 숫자나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가 한번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마음에 다시 내려져서 많이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제 값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으며 혹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는 이런 거 시장에서 많이 봅니다. 저 예전에 외국의 어떤 시장에서요, 그 나라에 아주 익숙하고 그 나라 시장에 아주 정통한 제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물건을 사러 갔어요. 어떤 시계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시계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야 8만 원에 한번 하자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당연히 그 친구가 알았어 임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상인의 표정이요, 제가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 가격은 좀 힘들고요, 그럼 요 가격에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8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상인이 그 가격은 좀 힘들고 9만 원에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지금 얼마에 하자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3,000원 해달라. 이게 바로 뭐냐, 서로의 앵커에 안 당하기 위한 시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그날 그 시계 35,000원에 사갖고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은 2만 원에 사는 시계였죠. 하지만 위안이 됐습니다. 왜? 그 똑같은 시계를 제가 보고 있는데도 그 상인은 뒤이어온 덴마크인에게 97,000원에 파셨거든요. 아마 그 덴마크 분은 10만 원의 앵커에 자기의 앵커를 9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97,000원에 사셨겠죠. 우리는 상대방이 제시한 앵커에 많은 걸음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겠죠. 임의의 숫자에 의해서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샤퍼류의 책들을 보면 가격표를 보는 순간 당신은 백화점에게 지는 거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가격표를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90% 폭탄 세일. 그래서 10만 원. 그러면 나는 이게 100만 원짜리 물건을 무려 90% 디스카운트 받아서 10만 원에 산다는 느낌이 들죠.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겠죠. 그런데 가격표를 보기 전에 그 물건만 봤을 때 내가 먼저 가격을 매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 이거 7만 원까지만 살 거야. 8만 원부터는 안 살 거야. 그러면 90%가 아니라 900%를 세일했다고 쳐더라도 이게 10만 원이면 백화점한테 감사드릴 일은 없겠죠. 내가 먼저 매겨놓은 가격이 7만 원이니까요. 3만 원이 더 비싼 물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쇼핑의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쇼핑을 하기 전에 무조건 당신이 살 물건의 가격을 매겨라. 쇼핑할 때 가격표를 먼저 보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쇼핑할 목록만 먼저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앵커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먼 거리에서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작은 가격표를 보기 전에 걸어가는 시간에 내가 가격을 매겨버리면 내가 가격을 매긴 상태와 상대방의 앵커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나도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건을 보자마자 물건보다 더 큰 사이즈의 가격표를 볼 수도 있겠죠. 접속만 하면 바로 상대방의 앵커에 당하기가 더 쉽게 되겠죠. 그러니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는 쇼핑몰에 접속하시기 전에 구입할 물건의 리스트 말고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죠. It's a silent road, it's a walk on now. One that you wrote, one that I've taken since the day I found you. And at first it was a dream of passion. 정말 그럴까요? 화창한 날씨에 흥겨운 마음으로 쇼핑을 간다는 건 지름신에 더 철저히 당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름신에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논문이 또 존재하죠.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Can bad weather improve your memory? 정말 나쁜 날씨, 그러니까 흐리고 꾸물꾸물하고 어두운 날씨는 당신의 기억을 향상시킬까요? An obtrusive field study of natural mood effects on real life memory. 자, field study예요. 기분이 실제 기억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 연구란 뜻이 되겠죠. 시드니에서 2달에 걸쳐서 가게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신문 가판대와 문구점에서 실제 손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가게 계산대에는요, 여러 가지 동물 피규어나 돼지 저금통 뭐 이런 10개의 작은 장식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객이 쇼핑을 마치고 나가면 연권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직접 따라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하면 훨씬 더 편하죠. 앉으세요, 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연구원들이요, 수줍은 연구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따라가서 말 지켜야 되고 기억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이 필드 스타디를 해보자 라는 말을 들으면 이번 학기 휴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건 몸고생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 저자분들의 연구원들은 고생 꽤나 하셨을 겁니다. 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요, 5분 정도 가게에서 최소한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구매한 손님들입니다.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음악도 날씨가 안 좋을 땐 슬픈 음악, 좋을 땐 행복한 음악을 틀었대요. 자, 그리고 쫓아나가죠. 물건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저희 연구자들은 그래프가 저런 모양으로 결과가 나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환호성을 지릅니다. 비대칭적으로 거울상이죠. 적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희 심리학자들은 상호작용이 관찰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드, 기분이 포지티브, 좋을 때와 네거티브, 나쁠 때 커렉트와 인커렉트가 거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보다 날씨가 흐린 날, 특히 무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더 유리해지고 부정확한 기억보다 정확한 기억의 양이 더 많아진다. 새롭게 관찰되고 있는 결과죠. 좋은 날씨에 쇼핑한 경우에라면요, 한 개라도 제대로 떠올릴까 말까예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2배가 훨씬 넘게 2개 이상을 성공적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날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분이 나쁜 날, 즉 흐린 날, 물건을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쇼핑의 경우에서 더 정확하게 볼수록 사지 않을 이유는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좋은 데가 많네? 라는 것보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겠군. 아, 여기 좀 흠이 있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감 처리가 좀 매끄럽지 않군. 이런 것들을 보겠죠. 어떤 것을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건 사지 않을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제품의 추상적 장점보다는 자질구레한 단점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일까요? 기분이 좋은 날은 사람들은 관심이 날씨에도 많이 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흐린 날은 밖을 본다는 것보단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논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날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하기 시작한 지가 100년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날씨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근데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교를 하고 출근을 하죠. 그래서 잠시 잊은 거예요. 나도 30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호모사피엔스의 일부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단 0.0001%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날씨와 무관하게 내 인생은 살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흐린 날에는 쇼핑하시고 맑은 날에는 과소비를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화창한 날에는요, 지름신도 훨씬 더 강한 힘을 나에게 화창하게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한 쇼핑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추가 논문. 논문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Similar psychological distance reduces temporal discounting.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비슷한 심리적 거리는 시간 할인을 감소시킨다. 확실히 직역하면 아무 말도 모르겠어요. 디스카운트는 원래 물건값 아닌가? 템포럴 디스카운팅이 뭐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템포럴 디스카운팅은 뭐냐면요, 시간적인 소탐 대실이에요. 지금 바로 빵 1개 먹을래? 1시간 있다 2개 먹을래? 그러면 지금 하나 먹을래요. 1시간 있다 2개 먹는 것보다 지금 하나 먹는 게 나아요.
시간이 지연되면서 두 개의 가치가 지금 한 개의 가치보다 디스카운트 된 거예요. 떨어진다는 뜻이죠.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연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지금의 소탐 때문에 나중에 큰 것을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논문의 제목에서는 무언가 reduces temporal discounting, 그러니까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선택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psychological distance, 심리적 거리.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템포럴 디스카운팅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 오히려 줄어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이 사람은 1입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은 1, 그냥 아는 사람을 100. 그 100명의 리스트를 머릿속에서 진짜로 만들라고 시켜요. 왜 이렇게 굳이 시킬까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만들어야 실험의 효과가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마음속에서 설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1은 뭐예요? 중마거우 정도가 아니라 혈육 같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1. 뭐 저한테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 저의 자녀, 저의 가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 나에게 먼 사람이에요. 1년에 잘해야 한 번 만나는 동창. 직장에서 인사는 하는데 밥은 한 번도 같이 안 먹었어요. SNS상에서 만난 적은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안 만났어. 당연히 심지어 거리가 멀죠? 이 정도면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1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에게는 100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파리 여행권을 주면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장 받거나 1년 후에 받는 겁니다. 사용은 받은 즉시 가능합니다. 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6개의 시나리오를 보고 답해 주세요. 1. 1년 후 5성급 호텔의 최고 좋은 스위트룸, 혹은 당장 5성급 호텔의 일반룸. 2.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당장 4성급 호텔. 3.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당장 3성급 호텔. 마지막 6번째 옵션은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혹은 당장 숙소 제공은 안 되는 260파운드짜리 여행 상품권 받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의 옵션보다 1년 후의 옵션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절친을 위해, 즉 1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 받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즉 100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강력하게 1년 후의 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할수록 시간 할인을 더 많이 해서 더 안 좋은 옵션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더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해서 판단할 때 더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을 하는 걸까요? 바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서 즉시적으로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바보스러운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즉시적으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욕구라는 것 자체가 즉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시험 결과를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요, 어떻게든 집에 일찍 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왜? 빨리 집에 가서 이걸 보여주고 제일 가까운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3일이나 있다가 집에 온다라고 얘기 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원을 가고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구체적인 욕구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거리가 멀다라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물어본다는 건 오히려 가장 더 좋은 선택이 아닌 할인이 된 선택을 하는 조언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의외로 거리가 좀 있는 친구에게 상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어드바이스를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랑 거리가 먼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팁을 발휘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당신이 쇼핑하고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있다고 생각해라.
지혜로운 쇼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의 위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베개 자리에 있는 그저 아는 친구들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관계이고 쓸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현대 심리학에선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는 유용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름신을 막는 쇼핑법. 오늘 장 보러 가시기 전에 당장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흐린 날씨에 쇼핑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금 더 물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둘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내가 물건을 사야 될 때 좀 엉뚱하거나 좀 거리가 먼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